신속하게 이 대전환 시대에 잘 준비를 하는가. 저희가 힘을 다해서 국가의 미래를 비전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이 돼야 되겠다. 우리 다누리호가 달 표면에서 약 100km 상공에서 달을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 사회가 빨리 진화한다, 진보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각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오늘 어떤 부처 장관을 모실지 여러분 제 얘기만 듣고도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 부처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다.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자, 과기정통부를 이끌고 계신 이종호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하시죠. 이름이 멋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만 해도 힘든데 정보에 통신까지. 장관님께서는 교육자셨고요, 과학자셨는데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어요? 어릴 때도 예.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과학을 좋아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과학을 왜 좋아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예. 주변에 이제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과학에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마음껏 예. 별판을 누비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장관님은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시골 마을에서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제가 저기 이제 그 구글 맵인데요. 예. 저기 보시면 저기 그 빨간색 점 아래쪽에 예. 저기가 저희 집인데요. 예. 근데 주변에 한번 보시면 다 산이죠. 그렇네요. 예. 논이나 밭이 조금 있는 거 있지만은 골짜기죠. 골짜기고 예. 이제 아침에 자고 나서 이렇게 둘러보면 사방이 산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업 소재지에서 약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요즘도 이제 하루에 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버스가 2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요. 요즘도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이 그랬으면은 예전에는 정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진짜 시골이다 뭐 이런 표현, 뭐 깡촌이다 옛날엔 이런 말도 했었는데 지금도 하루에 2번이면은 지금 역시 진짜 시골이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골이고 예. 이제 도로는 많이 포장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있을 포장이 때는 돼 이제 있고요. 비포장이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교수님으로도 유명하시지만요, 과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세계 최초 개발자세요. 뭐를 개발하셨냐? 우리 경제를 지금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그래도 지탱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2001년도에요.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해서 학계에서 명성을 떨치셨고 그때 특허를 내셔가지고 그게 세계 표준이 되신 과학자십니다. 2001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데 그 당시 장관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고 특허라는 거는 잘은 모르지만 특허를 내면은 특허료도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굉장히 스스로도 이렇게 그 기술 개발 연구에 많이 이제 몰두해 있는 예. 그런 그 뒤에 상황이었고요. 사진도 있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쭉 제가 연구했던 분야를 더욱 발전을 시켜서 예. 저기 보이는 예. 위에 보이는 저 하늘색해서 있는 저 트랜지스터가 음. 한 실물의 100만 배 이상 이렇게 확대된 크게 크기의 예, 예. 트랜지스터인데 주황색이 이렇게 삑 솟아 있고 그 예. 위에 뭐 빨간색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음. 그러니까 그야말로 3차원 구조물이고 저거를 이제 두고 우리가 3차원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3차원 트랜지스터. 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 있죠? 예, 예. 저 트랜지스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예.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폰을 사면은 장관님한테 뭔가 특허료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 장관님께서 사실 좀 쑥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윤 정부 초대 공직자, 고위 공직자 가운데 재산 순위가 2등이세요. 근데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아까 어디서 태어나신지 보셨죠? 정말 시골에서 태어나셨고 아마 재산의 많은 부분은 특허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알기로는 특허가 100건 넘게 지금 출원이 돼 있고 그다음 심사 중인 것도 또 수십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얘기한 게 다 맞죠, 교수님? 예. 장관님. 예. 예. 등록된 특허가 이제 100건이 넘고요. 100건이 넘고. 출원 중인 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거기서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좀 저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그 구글 지도 보여드렸죠. 예. 예, 거기에 그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에게 물려주신 재산 이렇게 논 새마지기가 있는데 새마지기 그러면 잘 모르죠. 평으로 600평 정도 되는. 600평. 그러니까 한 마지기가 200평입니다. 논 600평이면 사실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600평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예. 그거에 대한 재산세가 한 1년에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물려받은 게. 재산이고 예. 그 외에는 제가 이제 특허 수입으로 해서 다 이렇게 번 겁니다. 대단하시죠. 전 예. 재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요. 과학 기술자도 큰 재산을 벌 수가 있고 특허를 내가 능력이 돼서 만들면은 장관님처럼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과학 기술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자, 공학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장관과 네. 공학자로서 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점은 진짜 힘들다 하는 점이 있어요. 좋은 점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장관이 되고 나서 하나하나 어떤 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기존의 그것을 개선하고 바꿔 나가고 이게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하나씩 해결해지면서 거기서 이 일로 해서 국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보람을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 입장에서 바라봤던 국가 공무원과 이제 장관을 하면서 같이 이제 바라보는 우리 직원들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정말 잘하는 분들이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에서도 장관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하면서 감사함도 느껴지고 직원에 대한 고마움도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정책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궤도 진입.
궤도 진입 그러면 느낌은 오죠. 대한민국이 뭐 우주와 관련해서 이제 궤도에 진입을 했다. 네. 구체적으로 궤도 진입 저 키워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밤에 늘 달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예. 진입을 해서 이제 임무를 곧 시작할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 달 주위를 돌면서 원래 자기가 그 다누리호 위성 이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월 달은. 그래서 그 기능 체크가 끝나면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런 임무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누리호가 우리가 이제 2030년대 초반에 달 착륙선을 보냅니다. 요거는 이제 궤도선이잖아요. 예. 궤도를 돌고 있는 거고 착륙한다는 건 이제 달에 이렇게 가서 앉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다누리호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어디에 착륙하면 좋을지 그 착륙 후보지를 이렇게 탐사를 하는 거고 예. 또 달 표면에는 우리 지구에서 뭐 부족한 자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겠죠. 광물을 궤도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우주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휴대폰 통신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 위성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만든 그 기술이 탑재돼서 우주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인터넷 테스트, 금정, 실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다누리호가 달 궤도로 가기 전에 예. 중간에서 한번 그 미리 실어 보낸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거를 예.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구로 보내준 거고 그래요. 그거를 지구에서 받아서 틀어줄 수 있다. 그렇군요. 그 한번 1차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예. 작년 8월에 이제 그 발사가 됐죠. 하고, 예. 지금 임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30년대 초반에는 달에 이제 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순수 이제 발사체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누리호고 누리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혹시 누리호 발사 계획은 갖고 계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상반기 중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진짜 위성을 예. 8개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항공우주연구원과 그다음에 천문연구원에서 만든 위성이 있고요. 또 민간 기업에서 만든 위성 포함해서 전체 8개를 실어 보내고 이번에 이제 발사 때는 공공주도 그러니까 이제 2차 발사할 때 작년 6월에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이렇게 이제 발사를 했고 그러한 기술은 이제 민간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체계 종합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발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관해서 진행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기가 이제 그 중심이 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이렇게 같이 발사 전반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사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뭐 날씨나 뭐 기상 조건을 따져서 올 상반기 중에 이제 발사를 한다니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합니다. 한국형 나사. 나사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유인이건 무인이건 뭐 우주로 발사되는 모든 걸 관할하는 미국의 항공 우주 뭐 청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주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형 나사 그러면은 한국형 나사를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할 것입니다.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해서 우주항공 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 협력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나사의 어떤 그 조직,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그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형 나사 하는 게 우주항공청입니다. 예. 우주항공청이고 작년 그 연말에 그 정부의 7개 부처, 그러니까 우주에 관계되는 부처들이 7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다 와서 하나의 이제 그 설립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까? 또 요게 그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려면은 결국은 관련 법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올해 말쯤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공무원 조직이 있죠. 그것도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저기에 그 운영 방식은 기존에 우리 그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 공무원 운영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고 또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그 청을 운영을 해서 아주 자유롭고 이렇게 그렇게 좀 모델이 되는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제 좀 새롭게 추진을 해보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우주청과 관련해서 뭐 기사가 조금 이제 장관님 입장에선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배제됐다 뭐 이런 기사가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혹시라도 뭐 해명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그 과학 기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르다?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네? 그러면 이제 불편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 불편함이 있어서 발전합니다. 다름이 다름 아닌 창조의 근원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의 임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의 목표가 뭐다, 임무가 뭐다, 그 대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나 항공우주연구원의 그 관계자분들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그거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잘 대응하고 있고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주 얘기만 잠깐 해봤는데 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다 그런 거 여러분 다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 장관님께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직접 동행을 하셨군요.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보스 포럼 갔을 때 방문을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 석학들의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쪽지를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의 지도를 그려서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잘 키워나갈 수 있을지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이제 대통령 방문을 했을 때 동행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실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는 성과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 가서도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또 자부심도 좀 느꼈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와서 그쪽에 그 여러 이제 수행단 또 그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또 분들 또 그 UAE 대통령께서 정말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너무 감격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300억 달러의 그 투자 유치 그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실 MOU를 48개나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실제 그 MOU가 이제 통상의 MOU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진보된 구체적인 예, 내용이었나 좀 보죠. 그런 면이 있고 예. 또 양쪽의 대통령이 입회하에서 그런 그 어떤 투자를 하겠다 300억 달러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국무위원들께서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놀랍고 좀 흥분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액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보다 예. 더 많이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기정 동부하고 관계되는 그 ICT 관련해서 또 같이 또 저 기업들이 갔습니다. 대통령과 그렇죠. 같이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예,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또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뭐 하드웨어 같이 있는 그런 그 관련된 기업들이 가서 또 거기서 MOU도 하고 거기서 투자를 받고 예, 그런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스위스로 가서 다보스 포럼. 예, 예. 대통령께서는 이제 다보스 포럼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발전된 앞선 그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그 선언도 하시고 예. 그렇게 했고 거기서 돌아오셔서 쥐리 연방공대에서 아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쥐리 연방공대에서 양자 과학 기술 뭐 우리가 줄여서 양자 기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스위스가 양자 기술을 잘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진을 가봤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석학분들을 다 모시고 또 영국에서도 또 이렇게 모시고 또 기업에 또 오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석학분들의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더니 이제 그 회의가 포럼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이렇게 메모를 하나 탁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런 그 전략 기술을 포함해서 양자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양자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그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떻게 많고 어떻게 키우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그 방안을 마련해서 인력에 대한 지도를 그 준비하세요. 예,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만큼 이제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 쪽지가 내려오는 거야, 메모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스카분들 말씀을 쭉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제 거기서 이렇게 했거든요. 양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두 키워드로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딱 여기 쪽지를 주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정말 얘기만 들어봐도 뭐 대통령께서도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과학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다면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만 협조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고 발전의 속도는 점점점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영상 또 장관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전문 분야 방문을 하셨네요. 저희가 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AI 반도체는 아직은 초기 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며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반도체만 해도 반도체가 뭐지? 핸드폰에 들어가고 TV에 들어가고 요새는 밥솥에도 들어간다는데 뭐 요 정도인데 AI 반도체 하면은 사실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분야고 왜 이렇게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큰 건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그 AI가 이제 학습을 하고 또 학습을 했으면은 무슨 뭐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를 보고 저 사람 이종호 이렇게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추론이라고 해요. 예, 추론, 인지하는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물 밑에서 막 돌아가는 게 뭐냐면은 예. 아까 제가 발명해서 예. 그 산업화된 핀펫이라는 것이 예. 스위치가 막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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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사칙 연산을 하면서 AI에 필요한 계산을 합니다. 예, 이제 그게 가능해지면서 이제 AI가 됐고 실제 AI가 여러분들 깜짝 놀랐지만 그 알파고 할 때 예. 그 이세돌 구단을 그 5판에서 4판을 이기는 맞습니다. 그런 경지에 가버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되는 기술이구나. 그때부터는 뭐 그냥 이제 불이 붙었고 지금 그렇게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K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질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전부 아마 그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예.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그죠?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뭐 저장 역할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다. 메모리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클라우드 좀 어렵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클라우드는 아이폰 쓰는 분들, 구름, 뭐 갤럭시폰 쓰는 분들 다 보면은 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가입비를 조금 더 내시면은 예. 그게 자기의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거의 다 쓰고 계실 겁니다.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대세가 되는 앞으로 이제 그게 주류가 되는 그런 기술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국산 저전력 예. 뭐 고속 AI 칩을 써서 그런 클라우드 선진국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거기에 뭐 넘어가면 좋겠지만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비교할 만한 그런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반도체 부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칩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칩을 이용해서 시스템도 잘하는 나라 이렇게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K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또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대한민국 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좀 더 진보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방청객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있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네, 있는데 네, 혹시 장관님께 꼭 질문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시면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쪽 남학생. 그 아까 달 탐사선 다누리호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혹시 그럼 달 탐사선이랑 달 착륙선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또 혹시 그 2030년 초반에 이제 착륙이 예정돼 있다 하는데 그 예상대로 그 달 착륙선 개발이 진행된다면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은 지금 현재 다누리호는 궤도선입니다. 그러니까 달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달도 지구처럼 동그랗게 돼 있으면은 달 표면에서 약 한 100km 상공에서 달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달 착륙선은 이제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 착륙선이 달 표면에 가서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기술의 난이도가 확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착륙을 해서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그 로봇
같이 이렇게 로보가 이렇게 그 달 표면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탐사를 하는 거죠. 여러 이제 지금은 어떤 뭐 편광 카메라나 이제 이게 좀 어렵죠. 감마선 분석기나 이런 걸 가지고 멀리서도 이미지 센서도 멀립니다. 이미지 센서 우리 그 휴대폰에 쓰고 있는 이미지 센서가 지금 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이미지 센서가 궤도선에도 붙어 있어서 잘 찍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는 그 사진들은 다 그 이미지 센서 궤도선이 찍어서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편광 카메라 뭐 이런 뭐도 있고 감마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광물을 원소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탐사를 하고 이런 건데 그보다 또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지표면에 딱 내려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달 과학 탐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우리는 이제 유인이 아니고 2030대 초반에 무인 달 무인이고. 착륙선을 해서 이제 지구에서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달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더 늦춰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관. 네네네.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빨리 가서 이제 선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네. 자, 다음 질문 또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끝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은 우선 훌륭한 인재를 많이 유치를 하고 이제 잘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고등학교에서 이과하고 있는 아이들이 기초과학을 전공하려고 하지 않고 우수한 아이들은 다 의대 이런 데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그 기초과학 분야의 그 인재 양성 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확실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그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주관이 돼서 전 부처를 이렇게 좀 아울러서 예. 의견을 받고 해서 국가의 그 12대 전략 기술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략 기술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그 기술 개발도 해야 되지만 그 전략 기술별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양자 기술을 하고 반도체 기술은 좀 비슷하네. 그럼 학부에서 기초과학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키워서 하면 좋겠다. 예, 그런 지금 이제 구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기초 그 부분을 키워서 어떤 국가의 전략 기술을 담당하는 훌륭한 인재로 커갈 수 있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여러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과기정통부 장관님께 질문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거리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작년에 카카오톡 마비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카카오페이가 마비가 돼서 제가 뱅크에서 돈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돈을 내버렸는데요. 다시 이런 상황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뭐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생업과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은 지금 피해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네. 예, 그때 이제 저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저 정도로 크구나. 예,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희 과기정통부 내에 상시 조직이 있어서 그거를 항상 이제 모니터링하고요. 예, 상시적 일시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그 조직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맞습니다. 예, 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카카오 이런 그 불통 사태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취약하게 관리를 했는지 예, 그런 거를 또 법에 다 담아서 이제 앞으로 그거를 상시 조직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뭐 짜잘짜잘한 이런 일들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지금 저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질문 들어보시죠. 요즘에 햄버거 가게나 식당에 가면 그
기계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키오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음식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세련되고 멋지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긴 한데 저같이 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나이는 안 됐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게 막 생기면은 뭔가 불안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장관님. 예. 그 이제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게 원래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걸 만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을 좀 더 확 가속화시킨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급격한 변화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취약계층이 생긴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노인도 될 수 있고 장애인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들이 생겼는데 이제 저희 과기정 동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1000여 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휴대폰에서 뭐 온라인 결제를 어떻게 하고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하고 뭐 표는 어떻게 사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키오스크는 어떻게 쓰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AI를 위한 데이터는 또 뭐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이제 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마다 모델이 좀 달라서 이게 쓰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가급적인 표준화해 가지고 어디를 가도 유사하게 맞습니다.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고 발전을 하더라도 같은 식으로 발전을 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시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정책 언박싱 순서입니다. 자, 올해 업무 보고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말씀하셨는데 네. 딱 잡히진 않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우선 이제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된 이제 그런 존재가 돼 버렸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산업 분야의 기존의 전통 산업을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안전하게도 할 수 있고요. 사고도 줄이고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이제 일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뭐 키오스크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디지털이 이제 우리의 가까이 우리가 사는 영역에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뭐 홈택스 또 이런 전자정부 이런 거 써보셨죠? 그 편리합니다. 잘 돼 있습니다. 국민비서에서 문자가 오니까 네. 세금 낼 거 미리미리 알려주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그런 이제 세상으로 일상화돼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뭔가 우리의 그 삶을 좀 안전하게 하고 또 편리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바꾸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이 되면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뭐 혜택이나 아니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전자정부 해서 그 아까 뭐 홈택스라든지 우리가 정명서 발급할 때 동사무소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잘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좀 부족한 게 뭐냐면은 정부 기관 사이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정부 기관과 뭐 병원 이제 이런 공공과 민간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실손보험을 청구를 한다 그러면 병원에서 무슨 서류를 따로 받아야 되고 예. 병원 서류를 또 보험사에 가서 다시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으면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한번 인증으로 쫙 갈 수 있고 신속하고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을 하는 앱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앱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만들어져요. 예. 또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다 연결이 되니까 그 데이터를 정부는 이제 다 모아서 뭘 하냐면은 과학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가 좀 뭐가 떨어졌구나, 여기가 높아졌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정책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발품을 파는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국민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죠. 그렇죠. 시간. 예. 편리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더라도 그거를 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올해 정부의 R&D 예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R&D 예산을 매년 뭐 하는데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전혀 감이 안 오세요? R&D 예산이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시고 그 교육자셨기 때문에 이 30조가 갖는 의미가 사실 다른 분들보다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30조를 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국내외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서도 과학 기술로 대응하면은 좋다. 그리고 과학 기술로 또 미래를 준비해서 뭔가 잘 해보겠다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 전략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예. 또 여러분도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탄소 중립 그것도 달성을 해야 되죠. 예, 그런 또 국가적인 임무 등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그 집행을 해서 그런 국가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고 또 국민의 그 삶을 이렇게 또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죠? 이렇게 또 국민들에게 또 비전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아주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제 또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 뭐 저희 이제 그 과기정통부에서는 뭐 원래 어쨌든 이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이 돼야 되겠다. 예. 그리고 또 디지털 모범 국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좀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뭐 R&D 비용이 연 30조 원을 넘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러한 돈을 잘 써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연구 개발 잘해서 기술도 축적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 기술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사람, 탁월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 나라를 이렇게 좀 아직은 많이를 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을 외국 분들도 만나는데요. 한국에 대한 그 한국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 기운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훌륭한 인재를 잘 키워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저희 과기정통부에 대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다해서 국가의 미래를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게 일 열심히 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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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과기정통부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 많이 풀리셨죠? 방송을 보시고 각 정부 부처 궁금증이 있으시면은요 유튜브 댓글이나 KTV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요 정책 플랫폼 치시면은요 재방이 가능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